경증은 젊은 층에서 많기 때문에 젊은 층이 전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 또한 무서운 점이기도 합니다. 방역당국이 직접 젊은 층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의 특징은 20, 30대가 대다수고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전개와 대처 또 인식 등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은 적잖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 생활방역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까지 나온 통계를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자, 이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총 102명인데 20, 30대가 90명, 전체의 88% 이제 압도적인 비율인데 왜 젊은 층 비율이 높을까요? 물론 이제 거기가 클럽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뭐 클럽 자체 30대, 그러니까 40대 이상은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네. 30대 그다음에 또 이런 문화 자체를 40대 이상은 잘 누려보지 못한 문화 세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20, 30대가 이런 문화들을 좋아하고 또 거기서 자기의 이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뿜어내는 그런 장소로 활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젊은 층들이 감염이 많은 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예. 그 이태원 감염 환자 특징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 30대가 많은 건 확인을 했고 네. 또 하나는 무증상 환자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초기에 그 한 연구에서 무증상 이제 확진자의 비율을 봤는데 약 10% 정도였는데 이태원 클럽 감염 집단의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35%나 가까이 돼요. 굉장히 높은데요. 이게 어떤 특징을 반영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과하게 이제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예. 이 중에서 일부는 며칠 지나서 증상이 발현이 돼서 증상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병이 다 나을 때까지 무증상으로 남는 사람은 분율은 좀 떨어지기는 할 겁니다. 근데 네. 어떻든 간에 젊은 사람에서의 가장 큰 특징들이 무증상 감염자도 많고, 또한 무증상 감염기뿐만 아니라 초기 증상인데 증상이 가볍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남에게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고요. 또 활동량이 워낙에 많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전파되는 수준, 또 촉진되는 숫자도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무증상에서의 전파력이 어떻습니까? 증상이 발현된 이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큰가요? 아니면 무증상 때도 상당한 전파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나요? 일단 무증상 감염자, 끝까지 무증상인 사람에서의 평가는 아직 잘 안 되고 있고요. 예. 무증상 감염기, 그러니까 앞으로 증상 나타나는 사람일 때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증상이 생겼을 때 전파력은 더 세긴 셉니다. 그렇지만 무증상 감염기 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감염은 일어난다라고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예. 일단은 그래서 그렇군요. 젊은 층이 이제 사망률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예. 경우에 코로나19 그 이제 이번 이태원 클럽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좀 조사가 빨리 되신 분들은 잠복기에 아직 병이 발현되기 전에 네. 증상이 확인이 된 거군요. 그런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이런 상태 내가 이제 끝까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파를 잘 안 시킬 수도 있지만 네. 어쩌면 일주일 뒤에 발현될 수도 있는 분은 그 일주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전파력이 상당히 있다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서 방문한 사람 다 검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 증상이 가벼운데 아니면 증상이 별로 없는데 그 사이에 이미 다른 사람한테 확산시켜 놓으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확산되는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급하게 지금 무증상이어도 검사하라고. 최근까지 사실 무증상자까지 다 검사라고 지금까지 강조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 특히 젊은 사람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방역당국이 강조해서 무증상자까지 와서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비교를 네. 해보죠. 이제 네. 청년층과 그 네. 노년층을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감염 과정이라든지 병이 전개되는 과정, 예후 등에 있어서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일단은 우선 젊은 층에서의 사망자 국내 한 명도 사실 없었거든요. 예. 다만 일부 아주 극심하게 중증까지 갔지만 그분도 끝내 회복은 됐었는데 다만 이제 노인층에서는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치명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일단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80대 이상이 사망률이 25%인데 지금 20대 이하 한 명도 사망 안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걸려봐야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이제 행동이 느슨해지는 경향들이 20대에 참 많은데 근데 문제는 20대들이 집에 가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전파식 이번에도 80대 할머니 한 분 이제 그 20대 손자 때문에 걸린 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전파의 주된 역할들을 20대가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세대별로 네. 이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나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내가 감염이 되느냐는 어느 정도 운이다.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감염되고 재수가 좋으면 난 끝까지 안 걸리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인데 20대하고 30대는 이게 상당히 운이라고 생각하고 60대는 조심하면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저런 차이가 실제로 인식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클럽 문화 자체가 지금 뭐 걸려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인처가 막 실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뭐 코로나 파티 뭐 이런 거 했었던 데가 이제 다 그 20, 30대 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게 뭔가요, 코로나 파티가?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코로나에 걸려버리면 자기가 앞으로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 그냥 다 같이 걸려서 예, 그냥 코로나 같이 면역이 되자. 네.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하고 같이 파티하는 이런 것도 미국에서 한번 확인이 된 적이 있는 네. 수준이라 그러니까 20, 30대에서의 그런 질병에 대한 좀 좋은 인식, 잘못된 인식들은 빨리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비슷한 조사가 또 있었죠. 이제 다른 차원의 조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중시설 이용을 얼마나 자제하느냐.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방역을 실천하고 있는가인데, 아까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20대는 4명 중 1명 정도만 자제를 하고 있고, 60대 이상은 이제 2명 중에 1명은 이제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 자제의 정도가 실제로 실생활에 이제 방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걱정했었던 부분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됐었을 때 이런 부분 사실 제일 걱정을 했고요.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좀 감염된 상태인데 증상도 약한데 만약 이런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전파를 확 일으키면 또 갑자기 집단 발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가장 좀 우려되는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실 어떤 특정 세대를 지칭해서 좀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게 방역 당국도 굉장히 민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젊은 층도 많이 조심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